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신일섭 소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 택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저희가 택배 얘기를 처음은 아닌데 워낙에 최근에 좀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주목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타이틀을 좀 원래 재밌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방송에 안 맞아서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되게 무난한 걸로 해서 아마 나갈 거예요. 택배 홍수시대 택배주는 달린다. 너무 예, 그렇죠? 잘 간다. 종목도 잘 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맨날 보던 타이틀이죠. 그냥 보던 타이틀로 했어요. 좀 너무 튀는 거는 유튜브용인 것 같아서. 택배 홍수시대 택배주는 달린다는 약간 기사 제목에서도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배 홍수시대라고 했는데 택배가 실제로 굉장히 지금 그냥 느끼시지 않나요? 이거 우리가 제가 자료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지어소프트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굳이 보고서를 찾아보거나 어려운 용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 배송을 복도식 아파트에 다 사시진 않고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옆집 주택에 사신다고 해도 나가다가 옆집을 봤는데 옆집 앞에 못 보던 이제 새벽 배송 택배 박스가 있더라. 아니면 새벽에 내가 일찍 운동을 나가고 있는데 새벽에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생활 속에서 느끼시잖아요. 이거 뭐지? 왜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잠을 안 자고 택배를 하시지? 하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택배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강 업체는 사실 철강 뜨겁게 철을 달구는 데를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공장도 멀리 있고. 근데 이건 택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택배가 많아졌네. 그리고 택배가 시간대가 다양해졌네. 그리고 새벽 배송을 안 받으시더라도 보내시는 걸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석 때 완전히 지금 사실 강원도나 이런 데로 놀러 가셨다고 하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로 그걸 포함해도 딱 느끼기에도 사람이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날 추석 연휴 때 나오는 뉴스가 인천공항 그거 아니었어요? 기자님들 무조건 인천공항 달려가셨잖아요, 새벽에. 그다음에 어디 위에 가가지고 높은 데서 타점으로 딱 찍으셔가지고, 그쵸? 머리 많은 거 찍어가지고, 야, 이번에 또 인천공항이 사상 최대 무슨 이용객이니 그 뉴스 항상 나왔잖아요.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인천공항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로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고향에 이런 택배를 많이 붙이셨을 거예요. 선물 세트나 이런 거를. 그러면서 딱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 군데서 느껴졌어요. 제가 제 경험을 말하는 건데 저랑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저랑 다른 쪽에서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똑같이 느낀 건 아마 택배가 늘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혹은 그걸 경험 못했더라도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로 쓰러져서 특히나 우체국에서 가로로 쓰러져가지고 되게 사망 사고가 나고 그리고 주말인데 일거리가 붙이는 거죠. 라벨 붙이는 게 모자라가지고 집에 그걸 들고 와가지고 하시다가 주말에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이런 뉴스는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택배가 많나? 그거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셨죠? 제가 그러면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죠. 저는 이제 택배 항상 설명을 하면은 택배 지나가는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거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거 상하차 알바라고 하나요? 상하차 아르바이트 그게 한 세 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정말 지옥의 아르바이트 중에. 상하차 아르바이트랑 돈은 많이 주는데 위에 고층 빌딩 가서 건물 닦는 거? 그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 못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고속도로에 돌 채석장 깎아내린 위에서 일하는 거 그거 포함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래요. 택배 상하차가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저걸 보면은 택배 사업이 확 와닿죠.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셨던 거를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또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세분화돼서 신문도 택배 관련 신문, 택배 신문이 있어요. 택배 신문, 유통신문. 그래서 택배 관련주로 하시는 분은 사실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자동차주를 전혀 투자를 안 한다. 그럼 굳이 솔직히 경제신문 보면은 우리나라는 IT 자동차 위주기 때문에 휴대폰, 삼성전자, 현대차 소식이 나와요. 그럼 택배 소식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영향력이 작은 업종은 잘 안 나와요. 경제신문에는. 왜냐면 지면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관련 있는
그 신문이 있어요. 요즘에 다. 제가 그때 말했죠. 임플란트 신문이 있다고. 임플란트 관련주 하시는 분은 임플란트 신문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통 전문, 택배 전문 시장 신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통합물류협회. 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근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과연 택배 시장 물동량은 늘었는가? 택배 시장 물동량은 정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2년도 자료부터 2019년 작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택배 물량이 27억 9천만 개가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맨 마지막 그래프가 2019년이에요. 근데 여기가 2018년에가 25억 4,300만 개였는데 여기서 10% 가까이 또 증가를 했어요. 이번 연도에 또 조사가 나오겠죠. 이제 내년도에 이번 연도 조사가 나올 텐데 아마 더 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감률은 작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 17년에는 막 13%씩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가 덩치가 커지니까 10%대 미만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여기 택배 매출액 추이, 택배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요. 택배 매출액은 뭘까요? 택배 단가 곱하기 그 물동량이겠죠. 근데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뉴스 들어보셨죠? 뉴스에 택배 단가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택배 기사님들이 예를 들어 200건을 배달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수입을 하려면 이제 300건을 배달해야 돼서 정말 무리가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택배 평균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2012년에 평균 단가가 2,500원이었거든요. 지금 2018년에는 2,200원까지 떨어졌어요. 2,200원. 이게 300원 떨어져서 적게 생각되지만 2,500원에서 2,300원 이거는 2,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급락한 그래프가 보여요. 근데 2018년에 올라갔어요. 단가가. 그래서 아까 보면은 택배 매출액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택배 매출액은 꾸준히 늘었단 말이에요. 아까 보면은 택배 단가가 작년에 조금 늘긴 했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택배 단가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설 만큼 물동량이 올라가서 매출액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배 단가 인하를 택배 물동량으로 커버를 친 거죠. 그리고 이건 택배 이용 횟수인데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택배 이용 횟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민 1인당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 국민 중에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뺀 건가 봐요. 경제활동 하는 사람만 따졌을 때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택배의 그 자료들이 전부 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느꼈던 새벽 배송 같은 게 생기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배달 많이 시켜 먹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선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료로도 이렇게 나오구나. 그래서 우리가 택배 사업이 잘 되네. 택배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보겠네.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의 어려움이랑 택배 회사가 크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택배 사업이 잘 된다. 좋아지고 있다. 좋겠네. 그래서 택배 사업을 봐야겠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어떤 거시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계속해서 언택트 시대에서 당연히 택배 물동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단가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택배 회사 자체, 사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꼽아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CJ 대한통운을 봐야죠. 1위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그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CJ 택배랑 대한통운 택배가 있었잖아요. 이게 둘이 합병을 해가지고 CJ 대한통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CJ 대한통운이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체국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그 과로사 이런 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정노동조합이 있어요. 여기 우정국에도 노동조합이랑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협상을 했어요. 택배 물량을 연간 1,000만 건 이상으로 감소를 하자. 왜냐면 사회적으로 하도 그 댓글 엄청나게 달려버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우체국 아저씨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들. 우체부 아저씨께서 얼마나 힘들면 주말에 일을 가져와서 가정집에서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1,000만 건 이상으로 감소시키자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 택배를 안 보내고 내가 무슨 천리마를 끌어가지고 내가 옆에 배달하고 일을 안 하죠. 비둘기에 달아서 보내겠어요? 어쨌든 택배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체국 아저씨가 힘들던 어쨌든. 근데 우체국에서 안 받아준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민간 택배 회사로 가겠죠. 근데 민간 택배 회사에서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비율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민간 택배 회사에게 유리한 하나의 지금 사회적인 문제고요. 우체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그동안 이제 그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가 뭐 했냐면 지금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지금 CJ 대한통운이 제주 서귀포항이랑 경인항의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연안항로가 있는데 여기에 5,000톤급 화물선을 투입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걸 왜 했냐면은 경인항 아라뱃길에서 그 하역이 돼서 그 배를 싣고 와가지고 화물을 갖다가 경인항 김포터미널 내 수도권 물류유통센터에 보관을 시켰다가 거기서 이제 전국으로 뿌려주는 이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민간 택배로 쏠리는 수요를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택배 서비스 평가 결과. 요거는 뭐냐면 매년 이게 발표가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려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요즘에 이런 공공기관들도 블로그 운영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홍보를 잘해야 좀 공공기관도 이제 좀 약간 국민들의 평가를 좀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했거든요. 요즘은 여론이 너무 들끓어서 여기 보면은 C2C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개인에서 개인 옆에 보내죠. 거기에서 A 플러스 등급이 없어요. 없고요. A 등급에 보면 우체국이랑 CJ 대한통운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우체국이 멀어도 조금 단가가 비싸도 우체국을 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민간 택배사들은 뭐 하나의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후기 하나 올라오면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후기 한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택배기사가 이거 던졌다, 내 거 던졌다. 근데 분명히 봤는데 던졌다. 그때 내 거 다 부셔졌다. 이런 후기들 엄청 많아요. 밑에 보면은 B2 플러스부터 쫙 있는데 밑에 우리가 들어본 회사들 많이 있어요. 뭐 경동, 대신, 천일 얘네들은 지금 다 제일 낮고요. 그 B2C 전자상거래에서도 보면 우체국 1위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다? 이것만 보면은 서비스 평가가 C2C랑 B2C에서 다 우체국의 A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우체국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택배 물량 연간 1,000만 건 이상으로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러면 이 택배 서비스가 A 플러스여서 정말 보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못 보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택배갔냐 이거겠죠. CJ 대한통운만 A예요. CJ 대한통운만.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밑에는 아시다시피 뭐 이거 특정 그 택배사를 거론하지 않겠는데 댓글에 엄청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후기를 보면은. 단연 탑픽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연 탑픽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택배 서비스를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CJ 대한통운하고 우체국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택배를 직접 보내면서 서비스를 경험한 거가 토대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B2 플러스든 B 플러스든 어쨌든 B잖아요. 다 B 이하에 있어요. 로젠 택배, 한진 택배, 롯데, 경동, 대신 다 B 이하에 있어요. 민간 택배사 중에 A 받은 거는 CJ 대한통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택배로 만약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CJ 대한통운으로 가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왜 처음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해봐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엄마 손에서 자라서 벗어나서. 근데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다 B 플러스 이하예요. A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A에 보내겠죠. 왜냐면 내가 귀중한 거 예를 들어 도자기를 보냈는데 박살나면은 그 추석에 선물이 도착해야 되는데 너 선물 못 받았는데 연락해봤더니 택배에서 깨졌대. 그럼 이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보면은 A로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지금 주가가 요즘에 올랐어요. 제가 또 차트를 안 펴놨네. CJ 대한통운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CJ E&M 주가는 되게 안 좋아서 내가 CJ주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지금 CJ 그룹에서 CJ E&M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은 지금 차트상으로도 월봉상의 쌍바닥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CJ 그룹 중에서는 CJ 대한통운 그리고 CJ 제일제당 요거 두 개가 탑픽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CJ 대한통운 오늘 기사도 많이 떠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오늘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 관련주 단연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